벌써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1년이, 1년 전에 이제 제가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 배웠던 이 베이직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스텝 1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스텝 2에 해당되는 거, 스텝 3에 해당되는 이 제일 마지막 과정, 이 급등주 매매법 2회까지 이제 다 배우셨어요. 다 배운 상태에서 다음 이제 초단기 매매 또는 이 단기나 중기 투자, 그다음에 중장기나 장기 투자 이런 과정들을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배웠던 이 기본 가이드, 그 당시에 독서천재는 홍대리를 읽으셨던가요? 맞아요. 읽고 나면 이제 제가 이노베이션, 좀 다음 책들을 빨리빨리 읽으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3개월에 100권 읽기, 뭐 이런 걸 도전을 좀 하고, 그런 관점에서, 주식책을 100권 정도를 한번 읽는데 도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음, 뭐 이런 관점에서 읽으라고 했던 책인 것 뿐이고요. 네, 기본 가이드부터 이제 볼 건데요. 기본 가이드는 사실 첫 번째 이제 스타디오에 와서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무료로 다 강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알려드렸던 거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설렁설렁 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수치화할 수 있게끔 주식의 정의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기준은 주선백과사전 기준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부족하면 위키백과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어사전을 참고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하시죠? 네. 네, 주식시장에서 이제 돈을 좀 벌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관심을 갖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어, 관심에서 끝내지 말고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고 욕심은 절대 좀 부리지 말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이 주식시장에 덤벼서 돈을 버는 거는 제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가능하면 이 경험을 통한 매매법을 이제 하나 만들어서 종목 선택과 그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그것들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매매법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매매법이 있으니 이것을 참고를 먼저 한 다음에 본인에 맞게끔 이제 약간의 수정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좀 대폭적인 수정을 하더라도 저한테 좀 검사를 먼저 받고 음,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음, 예, 바꾸는 게 좋을 거다. 음, 내가 본인이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단기 투자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예, 이 어떤 종목이 됐든 한 종목에는 스캘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고 이 중기나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달라붙을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라는 용어를 쓰고 음, 이 한 달 이상의 이제 보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이제 디파인을 하는 거죠. 기간에 따라서 디파인 구분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디파인에서 3개월 이상의 중기 투자 이상을 음, 가져갈 때는 이 가치 투자라고 이름을 짓고 음, 이 가치 투자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을 하려고 한다. 음, 네, 여기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죠? 네, 가장 이제 주식에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본인이 초보라고 해서 그 종목을 초보자들이 건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한 종목을 건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음,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음, 실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음, 그죠? 아까는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트레이더들 또는 투자자들의 실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이 이제
지금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인터미디엇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실전이 좀 부족한.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심리적 분석 이쪽을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음, 이론적인 거는 여기까지는 오겠지만 음, 이제 실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전 연습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책을 저는 이제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10만 원 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이 시작은 소액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뭐 처음부터 1억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좀 반대. 음, 10만 원 가지고 일단 매매하는 연습이라든지 어떤 종목, 좀 한 종목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단기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초단타 때리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금리나 환율,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이 이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에는 어떤 애들을 설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냐. 네, 그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설정을 이제 막 하나씩 하나씩 네. 진행을 했었죠. 네. 그죠? 그 설정하는 과정이고요. 음. 그 다음에 주식 계좌는 제가 어떤 걸 선택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수요청. 수수료 없는 거. 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그 증권사를 선택을 하는 게 음, 제일 올바른 방법이다. 어차피 매매 분석은 이 음, 증권사 이 앱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할 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은 이 위에 있는 증권통을 기준으로 또는 다트를 기준으로 또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단순 매매용인 거죠. 네. 그죠? 여기까지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거고요. 이 키움증권은 이제 교육용이죠. 어떻게 보면 교육에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또는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키움증권 HTS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설정도 키움증권 HTS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종목을 뽑아낼 때도 키움증권 HTS에서 이 뽑아내는 방법론에 대한 어떻게 종목을 뽑아낼 거냐,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할 때 뽑아내는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뽑아낼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을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 기본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무, 보고서를 기준으로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차트인데 이 차트 기반의 보조 지표를 기준으로. 이 심리적 분석은 거래량과 추세선인데 이 거래량 기반의 보조 지표들 또는 추세선 기반의 보조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가면서 분석을 해서 종목을 뽑아내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란 무엇이냐? 영어로는 이제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고 이쪽에서 나오는 용어들, 가치 투자라든지 가치 종목이라든지 뭐 성장주, 우량주, 뭐 가치주 뭐 이런 용어들 그리고 PBR, per ROE, EPS, BPS 뭐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이쪽에 나오는 얘기들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이 버냐? 그 회사를 찾는 게 이제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시젠,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안 떠오르면 뭐 다음 기회에 꽝인 거죠, 꽝.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뭐 자전거 도로를 딱 내려고 해. 그럼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을 때, 지금부터 이제 자전거가 좀 많이 팔리겠구나. 그럼 삼천리 자전거겠죠? 예를 들면, 지금은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공차트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공차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5일 기준이냐? 그럼 5일 이동 평균선,
11이평선, 21이평선, 뭐 이런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보조지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다루게 된다. 심리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나 작전주나 테마주 또는 군중 심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지와 저항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 거래량 안에 이 거래량을 분석을 하려고 했더니 외국인이 사고 있어 또는 팔고 있어, 기관이 사고 있어 팔고 있어, 이 거래량을 분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심리적으로 52주 신고가가 나왔어, 이 최고가가 나왔어, 최저가가 나왔어, 역대 이제 신저가가 나왔어, 막 역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가장 이제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수급인데, 이 수급 분석은 사실 이 중형주 이상, 시총 기준으로는 한 5천억 이상의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해당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덤벼 들고 있는 거는 사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외국인인데 개인 투자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매매법을 좀 내 매매법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기본적 분석가, 예, 이 사람들이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를 좀 공부를 하고, 기술적 분석가들이 또 어떤 차트를 보고 매수를 들어가고 어떤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심리적 분석가들은 또 어떤 내용들을 또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알고 나서 나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 가장 효율성을 따져서 매매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시대가 변하고 뭐 이 바뀌는 내용들, 법이 살짝살짝 바뀌는 내용들은 이 제 매매법에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본 틀은 뭐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수정이 이제 가해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기본 가이드를 마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좌 없으면 이제 처음 계좌 개설하시면 되는 거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유 중인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한 50% 이상은 이제 기존에 들고 계셨던, 1년 전에도 들고 계셨던, 그리고 1년 전에 오셨을 때, 아, 제가 코스피 차트를 이제 보여드렸었죠. 업종에서. 제가 그때 보여드린 게 얘였죠. 여기서부터 딱 1년. 그죠? 1년이면 여기죠. 위로 해서 선 하나만 긋죠. 이때 오신 거죠. 저한테 오신 시점이.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도 이제 지금 대충 긋고 있지만, 요거는 얘가 이제 끝난 거고, 얘는. 그죠? 첫 번째 이제 장기 지지선이 무너져 내린, 그래서 저항선 역할을 하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가 두 번째죠. 그죠? 지지선이 저항선 100% 돼버리는. 그리고 나서 삼세판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이 이제 삼세판인 거잖아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작년 9월이면 요 사이에 오신 거거든요. 요때 오셨네요. 세 번, 두 번째 무너졌을 때. 그래서 앞으로 대세 하락입니다. 네, 그리고 한 1억 정도 하고 계신데 손절을 할까? 막 저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고 계실 때, 좀 크게 한번 이제
마음고생을 한번 하는 게 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음, 그리고 제가 선을 하나 그려드렸었죠. 요 선도 그리고 요 선도 하나 그리고 그리고 요 선까지도 그렸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음,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시점인 거죠. 오늘 시점 기준으로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얘가 돌파를 한 거죠. 음, 쪽에서. 돌파를 해서 시작은 여기였기 때문에 12월. 그럼 중장기잖아요. 그죠? 네. 중장기 정선이 이제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하락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한 6개월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음, 여기서부터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음, 그래서 한 달 이내 그럼 12월이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2월이 저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한 2300까지는 하락을 할 거고 음, 이 지지선,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요선 따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좀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대 심리는. 여기까지만 해서 기본 가이드를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 음, 어, 지난 1년 넘게 이제 음, 저한테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제가 왜 대세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말씀만 드렸잖아요. 지금 대세 하락 지속으로 보셔야 된다고. 음, 또 지금은 대세 하락 지속으로 보셔야 된다고. 음, 그때마다 이제 손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손절할 만한 종목은 제가 한 종목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손절을 그러니까 성장 폐지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소액 가지고 할 때. 음, 여기서 얘기하는 소액은 1억 미만입니다. 음,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그냥 날려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어도 음. 그 정도 버는 건 뭐 일도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본 가이드. 감회가 새롭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